지난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청소년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10일 국내외 선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에서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선거는 지난 9월 15일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뤄지며 후보자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와 미래유권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 시간에는 영국 선거위원회의 팀 크롤리가 청소년들과 시민교육 자료 공동 개발,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의 나일라 프리토가 민주주의의 챔피언으로서의 청소년, 국제선거제도재단의 애슐리 로가 민주주의를 위한 에듀테인먼트라는 주제로 해외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김봉석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문은영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발제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향후 청소년 선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외의 각국 청소년 교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선거교육의 방향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청소년 선거교육에 대한 국내외 상호교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영상은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게시 상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11월 10일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합니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세계 선거기관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 분야 국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이며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1세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2세션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지난 9월 15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 국기원장 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을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9월 15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9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국기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국기원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구성되는데 국기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약 1,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이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기탁금 5천만 원 납입 증명서류, 사임사직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실시하는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추첨 순위를 추첨 후 그 추첨 순위에 따라 전자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추첨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전화나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고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하며 원활한 온라인 투표를 위해 선거일 전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표는 투표를 마감한 후 즉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효 투표에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인이 되며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수가 높은 사람이 당선인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국기원 안에 상주 전담반을 운영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준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군주제와 공화제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민족, 언어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의 정부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영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군주제와 공화제, 아마도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요? 최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색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주제와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왕이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군주제는 군주, 그러니까 왕의 의사에 따라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공화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군주제와 공화제 중에서 더 오래된 정치체제는 군주제겠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를 왕이 다스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왕이 존재했었고요. 네, 군주제는 고대 사회에도 등장하는 역사가 오래된 통치체제입니다. 군주 1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군주는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정치체제를 전제 군주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한 사람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 왕의 권력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었나요? 네, 이 사회 분위기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벌였고 결국 군주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전제 군주제가 다수였던 유럽에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군주제가 점차 감소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주제가 있더라도 대부분 입헌 군주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입헌 군주제는 왕이 국가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왕이 통치하는 제도로 행정권은 왕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화하면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전제 군주제에서 그 권력을 법으로 제약하는 입헌 군주제로 바뀐 거군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군주제의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화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공화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알 것 같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네, 이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건데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상호 독립성을 갖는 거죠. 최영 아나운서, 그럼 이 대통령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유럽은 비교적 근래까지 왕이 있었으니까 아마 다른 나라일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인가요? 네,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요. 영국 청교도와 각 나라 이민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만한 혈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왕이 아닌 대통령을 선출했던 겁니다. 오늘날 대통령제는 미국과 우리나라, 브라질,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의원 내각제인가요? 의원 내각제는 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의원 내각제를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 대신 수상이 있고 이 정치를 의회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는데 내각의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됩니다. 이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요? 영국은 왕이 있는 군주제 국가잖아요. 군주제 국가에서 의원 내각제가 시작됐다는 게 왠지 흥미로운데요. 네,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1714년 독일인인 조지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인인 행정 강요들과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도입됐고 현재 영국의 원칙이 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영국은 국가 원수로서의 왕과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수상이 구성되고 다수당의 당대표가 수상이 되면서 행정부인 내각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의원 내각제가 시작됐다니 참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죠? 네, 왕정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왕정 국가는 영국식 정치제도와 매우 닮아 있고 가까운 나라죠. 일본 역시 왕은 상징적 국가 원수이고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없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일 뿐 실제 행정은 의회 다수당의 수장인 수상과 내각이 책임집니다. 네,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회와 내각이 같다면 권력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자칫하면 권력이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제와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인 내각이 정책 집행을 잘못하면 의회에서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고 의회 입법 활동에 대해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총선거를 통해 의회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부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데요.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공화제로 변화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많은 사람이 나눠 갖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나눌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또 어떤 형태의 정치 제도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군주제와 공화제를 키워드로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 체제는 각 나라의 문화나 역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왔는데요. 미래에는 또 어떤 정치 체제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김준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 MBC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2022년 제주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토론대회에는 도내 12개교 총 12팀이 출전해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제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 결과 대상은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젤코바 팀이, 금상은 오현고등학교 저지먼트 팀이, 은상은 서귀포 고등학교 환호성 팀과 대전고등학교 누리아 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엄성조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 주중에는 거의 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에 맞는 그런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잠시라도 나와서 이렇게 책을 보던 아니면 어떤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좀 채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사실 보람이 많이 느끼죠. 교회라는 곳은 사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좋은 호응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는데 지금 한 15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수학 강사로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회길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달란트도 분명히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이 더 자유로워지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지역에서 좀 어려운, 불우한,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소통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에게 선거라는 건 특권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도 이제 여러 선거를 계속 치러왔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 주어진 것이니까 또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때로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